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의 주스쿨 최나인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 하단에 최나인의 주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요. 최나인의 주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멘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케어해드리는 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나인의 주스쿨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요. 주가 상승의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조금 상식하고 다르구나. 이번 시간은 더 다른 상식을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급등주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라는 것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종목을 거래를 하고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급등주, 대박주라고 일컫는 종목들도 거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래하고 싶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거래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런 종목을 거래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냥 사서 가만히 보유하던 종목이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게 됩니다.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내가 얼마에 사서 갖고 있었으면 몇 프로 수익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거 얼마에 거래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사가지고 괜히 사고 팔았네. 그때 내가 그거 얼마 갖고 있었는데 지금 들고 있으면 몇 프로 수익이야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다들 겪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거래할 때 급등주의 가능성,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그 종목의 수상함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꿔 말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끼가 나에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분들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막 다재다능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좀 뭔가 끼도 부족하고 TV에서 비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재미적인 요소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연예인이 됐지?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끼. 그죠? 종목들에도 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종목에는 뭐가 있다? 종목에는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종목들마다 모두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등주의 가능성이라는 말 역시도 종목들마다 수상함,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고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끼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끼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대세 상승의 과정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주식 투자를 10년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5년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1년밖에 안 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분이 A라는 주식을 사가지고요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주식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상승 기회에 하필 사가지고 누렸습니다. 바꿔 말해 10년 투자하신 분이 이 종목을 사서 10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을 누려서 10,000원에서 15,000원을 갔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3개월 되신 분은 하필 사도 여기 딱 사가지고 3개월 만에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은 오래 투자했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짧게 투자한다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주식은 결국에 우리가 가격을 사고 파는 거니까 그 가격을 볼 줄 아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이 타이밍을 보는 건 뭐예요? 급등주의 가능성이라는 이 수상함과 끼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등주가 주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걸 알 수 있다면 좋겠구나. 그렇다면 그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급등의 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 종목이 갖는 특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모두 다 목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말투, 그리고 뭐 말 주변, 눈의 크기, 입의 크기, 뭐 코의 생김새, 머리카락의 개수, 머리 결, 피부 색깔 다 다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갖는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뛰어난 종목이 있고 고점 파동이 빈번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하지만 순식간에 그 상승을 반납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음날 죽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종목의 특성.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종목이었든 간에 주가의 파괴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세 가지의 요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거위파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수강반 분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노래를 가끔 부릅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 편안한 자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위파. 거위파가 뭘까요? 거는 거래량의 앞글자, 위는 위치의 앞글자, 파는 파동의 앞글자.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원래는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수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을 뜻하는 거고, 수요를 뜻하는 거고,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써놓고 하나하나 앞글자를 따봤어요. 맞추기, 말 맞추기. 뭐가 말이 맞나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런데 말이 안 만들어져요. 자, 위치라는 것도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밴드가 될 수도 있고,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다른 단어들로 대체가 되는데, 맞추려니까 이거 저거 짜집기 하려니 안 맞아요. 그러다가 거위파가 나온 겁니다. 네. 이 파동이라는 게 파동 아니면 움직임인데, 이 말로 뭔가 만들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를 놓고 쭉 하다 보니 거위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거위파 하면 누가 보기엔 그래요. 거위?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꽥꽥 오리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거위파 아니고 거래량 위치 파동, 그래서 거위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왜 옛날에 보면 무슨 파 있죠? 그런 식으로 주식의 파괴력을 결정하는 형님들은 거위파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는 돈이라는 것이 만드는데요. 주가가 강한 시세 분출을 하려면 누군가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볼까? 네. 그게 뭘 만들어냅니까? 그것이 곧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을 만들기 전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는 끼, 즉 수상함이라는 것이 피어납니다. 그 수상함과 끼를 우리가 읽어내고 난 이후에 어라 이놈 봐라 왜 이렇게 할까?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이 뭐예요? 누군가의 작심. 단기 급등에 대한 시세는 절대로 아무 곳에서나 불명확한, 즉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상승하지 않아요. 확실한 경우에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급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급한 상승이 곧 뭐예요? 대박주 또는 급등주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강력한 재료하고 뭘 맞춘다? 궁합을 맞춘다. 짝짝꿍을 맞추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항상 뭐가 뒤따라 나옵니까?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올라갔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상승하기 전에 뭐 한다? 어디하고 뭐 했다? 무슨 임상 삼상 뭐 했다? 어디하고 공급계약 체결했다? 실적이 어떻게 됐다? 이런 뉴스 먼저 나옵니까? 아니죠. 항상 보면 주식이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주식이 먼저 움직여요? 뉴스가 먼저 움직여요? 주식이 먼저 움직이죠. 바꿔 말해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 그렇다면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상승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승한 이후에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승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끼를 만들어내고 타이밍 이후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이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수요에 기반한 기술적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변동되는 것 때문인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고 이는 급한 노림수, 바꿔 말해 이거 때문인 거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상승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물량의 이동이라는 게 나온다. 뭐가 나온다? 물량의 이동이 나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나만 투자합니까? 아니죠. 내 친구도 하고요. 저기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막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어요. 기사님 뭐 하시나 하고 봤더니 핸드폰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갔더니 부장님이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있어요. 부장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말 시키지 마. 내가 종목 하나 샀는데 괜히 계속 사가지고 내가 2개가 있었거든. 이거 샀는데 이건 내려가고 내가 산 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 혈압받아. 이런 식으로 나만 주식하는 게 아니죠. 게다가 외국인, 법인, 연금, 기관, 투신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 가지려고 하는 거죠. 물량을 내놓거나 물량을 가져가거나 바꿔 말해 물량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 물량의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변해요? 가격이 변하죠. 이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일어나는 현상, 대량 거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량이라는 게 있고요. 대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거래가 되고 있는 총 대금이 이걸 거래대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0억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다면 나의 투자금 1억은 1000억짜리 종목에서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고 보기엔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1000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100억짜리인 종목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오늘 하루 2억을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내 투자금 2억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상대적으로 보이시죠? 100억짜리 종목에서 내 투자금 2억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량으로 일어나는 현상, 대량 거래가 나타나려면 바꿔 말해 거래량이 대량으로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어떤 거래를 일으켜야만 하겠죠.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노란 톡방을 딱 만들어 가지고 10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 주 안에 종목 하나 찍어 가지고 종목을 찍되 서로 텔레파시로 찍는 거야. 텔레파시로 어떤 요일에 어떤 종목 거래하자 라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수량도 똑같이 해서 한번 같은 시간에 한번 거래해보자 라고 해서 거래하면 과연 친구 10명이 거래한 날짜와 종목과 시간과 수량을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모두 똑같이 통일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심지어 종목을 한 10개로 추려가지고요. 날짜도 맞춰보세요. 야, 우리 수요일 날 10종목 중에 한 종목 서로 말하지 말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량으로 한번 거래해보자 라고 했을 때 과연 모두 10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수량으로 거래하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거래량이 소량도 아니고 대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량으로 거래를 일으키려면 이게 필요해요. 돈. 바꿔 말해 어떤 돈이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 거래하는 게 우리만 거래합니까?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도 거래하잖아요. 즉,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그런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100주 거래하는 단위를 한 주 거래하는 걸로 속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바꿔 말해 차트에 남아있는 이 대량 거래라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숨기려면 전 세계를 속여야만 숨길 수 있겠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나 100주 거래했는데 한 주만 거래했어요 라고 속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바꿔 말해 대량 거래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량 거래를 쉽게 세분화해서 풀이해보면 대량이라는 단어 속에 누군가는 많이 사고 누군가는 많이 팔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확 쏠려 있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는 많이 사고 누군가는 많이 팔았을 것이다. 자, 거래가 많다. 바꿔 말하면 많다라는 것 안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라는 거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수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한 가지의 생각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팍 몰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A고요. 친구가 B예요. 두 명의 생각은 일치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점심 뭐 먹을래? 짜장 먹을까? 그래, 그러자.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친구가 쭉 늘어나서 예를 들면 오늘 모였는데 24명이에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죠. 야, 우리 점심 뭐 먹을래? 아, 나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안 고픈데. 그래? 야, 너 뭐 먹을래? 아, 난 어제 술 먹어가지고 느끼해서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야, 너 뭐 먹을래? 야, 우리 그냥 간단하게 저기 짱깨집 가자. 야, 너 뭐 먹을래? 아, 나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저기 스시 먹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야, 너 뭐 먹을래? 야, 다 다르니까 그냥 편의점 가서 저기 컵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렇게 의견이 다 달라져요. 이해되십니까? 거래량이 크면요 일치가 안 돼요. 그 안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다르고요. 대량이라는 거래 속에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되려면 가격도 많아야 돼요. 가격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가진 생각과 목적과 이게 다 달라요. 바꿔 말해 대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랬으니 하나로 생각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이라는 것 속에는 불순한 목적의 거래 이외에도 반드시 악성 물량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라는 자체 속에는 여기 있죠? 자체 속에는 물량의 이동이 일어나되 그 안에는 여러 생각들이 겹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물량을 갖기 위hen 뭘 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필요한 주짓수가 100이라면 오늘 500이라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 내가 온전히 100과 가까운 주짓수를 보유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죠?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심 메뉴 고르기가 어려워진다. 그게 대량 거래입니다. 많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점심 메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량 거래 과정에서 저놈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뭘 하면 된다? 내가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가진 가격, 이 사람이 가진 가격, 이 사람이 가진 가격, 가격이 다 달라요. 수량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식에서는.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파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다가 본전으로 내려가면 돼요. 즉 사람들에게 짜증, 열받음 이런 감정이 느껴지도록 만들면 주식에서는 대량 거래가 일어난 이후에 물량을 갖는 행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종목을 준비를 했네요. 가나다 세 종목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나다 세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보유한 기관은 똑같이 열흘입니다. 위표를 보면 종목의 현재 수익률, 수익일수, 손실일수. 자, 얘는 손실일수가 3일, 얘는 9일, 얘는 7일이고요. 수익일수가 얘는 7일, 얘는 하루, 얘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모두 다 다른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가장 어려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힘들다기보다는 짜증나고 욕이 나오는 케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가와 나와 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입에서 라는 이게 가장 잘 될까요?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강한 매도의 욕구를 불러오는 케이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단데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의 경우에는 수익 일수가 7일입니다. 바꿔 말해 이렇게 하루 손실 수익 손실 수익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수익이었고요. 하루 이틀 3일 손실이에요. 바꿔 말해서 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지가 빨간불 유지가 되네 라는 생각이 점점점 머리에 박혀요. 다음 나의 경우입니다. 손실일수가 9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 수익이었을 수도 있고요. 내 손실이다 하루 수익이었다가 손실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간에 하루밖에 수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때 팔걸 그때 빨간불 들어왔을 때 그냥 매도 눌러서 웬만 좋아 그때 하필 내가 회의가 잡혀가지고 기다리면 본전 오겠지 뭐 어쩌겠냐 손실 지금 이렇게 커졌는데 그냥 들고 있어야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런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보물 지도라고 하죠. 보유하고 물 타서 지겹게 도 닦고 있는 상태인 종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강한 매도의 욕구가 있긴 하나 지금 팔 생각은 없어요. 왜? 손실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계좌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 다의 경우 얘는 수익은 가장 커요. 그런데 제가 겪은 바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아이에서 가장 큰 매도의 욕구가 나올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수익일수가 3일이고요. 손실일수가 7일이었어요. 바꿔 말해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하다가 수익 이렇게 바뀐 케이스인데요. 하루 이틀 3일 수익이었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익은 큰 상태인데요. 손실이었던 그 기억이 커요. 내가 얘를 들고 있다가 고생을 엄청 했지. 그래서 손실이 컸었어. 이런 생각이 커요. 자, 이런 아이가 만약에 지금 열흘이잖아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돼가지고 12일째부터 수익이 점점 깎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떡하지? 이거 손실 많이 봤던 종목이었는데 오랫동안 내가 파란불 구경하다가 드디어 빨간불 전환했는데 이거 또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요 물에 빠졌어요. 뭐가 기억에 남나요?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이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집니까? 쉽게 잊혀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억 속에
7일 동안 손실이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얘는 현재 수익이 크지만 불안한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매도에 동참할 확률이 커집니다. 즉 강한 매도의 욕구에 시달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마 잘 하시는 걸 텐데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다, 아니면 뭐 경마에 중독이 되었다, 아니면 도박에 빠졌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합니다. 왜요?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술 먹고 나면 알딸딸해, 기분이 좋아져. 그죠? 도박해가지고 한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계속 합니다.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지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크게 먹어봤든, 아니면 뭐 동료가 먹는 걸 봤든, 내가 이렇게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가다 보니까 되네 하다가 경험을 했든,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기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손실 나더라도 들고 있으면 결국 주식은 올라가더라, 이런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손실이었던 종목은 결국 놔두면 올라가더라 라는 기억이 보물지도를 양산시키고요. 그러다 보니 물린 종목은 놔두게 되고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사죠. 그러다가 걔가 손실 수익 두 번 정도 기억하다 보면 얘가 나중에 다시 손실이 날 때는 그냥 보유하다가 물타기하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반복해요. 왜?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때문에 수익 중이지만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한 상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한 거죠. 나 한번 먹어봤던 기억.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닌데요. 마치 경마에 빠지신 분들처럼, 도박에 빠지신 분들처럼 그 한 번에 강렬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의 경우에는 가와 나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럼, 그리고 나처럼 손실이었던 기억이 커서, 그리고 가처럼 얘가 지금 수익 중인데 팔고 싶은 상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상태,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바로 다의 케이스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바로 이런 상황일 때 매도 욕구가 강합니다. 만약에 얘가 7일 손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 8일, 2일, 이틀 손실이었고요. 열흘 수익이었다면, 8일 수익이었다면 얘는 매도의 욕구가 약해요. 왜? 손실이었던 기억이 적거든요. 그런데 손실이었던 기억이 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손실이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여기 써 있네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투자 심리에 작용하는 기억 때문이다. 그게 뭐라고요? 파동. 우리 앞서서 뭐 봤나요? 거래량 봤잖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 속에는 뭐가 있다? 악성 물량이 숨어 있다. 그 악성 물량을 매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된다? 파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파동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의파란 매도 욕구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본전, 빨간불, 파란불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입에서 이것부터 튀어나오죠. 짜증납니다. 자, 반면에 쭉 빨간불이던 종목이 파란불로 전환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쭉 그냥 계속 빨간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던데, 나 그때 25% 수익이었는데 지금 10%로 다 줄어들었네. 다시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까? 그래서 그냥 버텨요. 그런 애가 이제 본전에 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대라도 팔걸. 다시 가지고 있으면 10%는 올라오겠지. 버텨요. 그게 이제 꼬꾸라지죠. 그럼 이제 파란불 때는 또 매도를 못해요. 왜? 본전에 팔아야 되는데. 다들 공감하시죠? 그거에 뭘 하는 거라고요?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끊임없는 파동의 연속성인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빨간불이 비치다가 파란불로 전환한다. 하루 이틀 전환이 다시 빨간불로 들어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자. 자, 여기서 예를 들면 10%, 11%, 12% 이럴 때 자, 다시 한번 25%를 가보자, 가자 라고 외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빨간불을 비추던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사람들은 파동 때문에 매도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되어 매도를 누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고, 그걸 유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거위파에서 이 거래량, 즉 불순한 것을 의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이 경우에 가장 강한 매도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25% 수익 중이던 주식이 만약 10%, 15% 정도로 하락하면 굉장히 강한 매도 욕구가 생깁니다. 단 매도 욕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하진 않죠. 지켜보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주식은 위아래로 들쑥날쑥 하면서 사람들을 매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파동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전 차트 통해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려보면, 가장 힘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쭉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디가 과연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자리가 될까요? 어딜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8,000원 지점입니다. 그리고 슉 여기가 10,000원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6,000원 지점이네요. 이렇게 6,000원, 8,000원, 10,000원 각 지점들에서 과연 어떤 가격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짜증나는 상태일까요? 자,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가장 짜증나는 곳. 아마도 여기인 사람보다 여기인 사람보다 여기인 사람이 가장 짜증날 거예요. 자, 왠지 한번 보세요. 10,000원에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은 예를 들어 여기 샀다 칩시다. 파란불 본전, 파란불 본전 하다가 빨간불, 와 드디어 간다, 와 25% 수익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25% 수익이 점점 줄어들더니 본전 났다가 다시 10% 수익 났다가 이제 가겠지, 이거 눌림목이야. 그런데 얘가 손실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전에 왔을 때라도 매도를 누르면 되는데 대부분 25% 수익이었다가 이게 줄었다가 다시 15% 늘었다가 10% 됐다가 본전 오고 하면 그 좋았던 기억 때문에 매도를 못 눌러요. 그리고 파란불 전환하면 당연히 못 누릅니다. 왜? 본전하라.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내가 왜 네 본전을 줘야 되지? 자, 그 이후에 내가 지금 10,000원에 들고 있는데 제발 다시 한 번만 와다오. 나 본전 오면 미련 없이 매도 누를래. 그 25% 수익일 때 그냥 팔걸. 그 기억을 뒤로 해서 주식이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바꿔 말해 저 가의 위치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수익도 구경했었고 본전도 구경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실이 전환이 됐지만 수익이었던 기억 때문에 매도를 못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얘가 있네요. 다의 자리에 왔을 때는 드디어 나의 본전에 왔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드디어 내 본전에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본전 오면 팔고 싶은데 제발 본전 와라. 언제 내 본전 오는 거야 하다가 요날 이제 상한가를 딱 마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싸! 상한가 갔다. 오예. 내일 본전에 팔 수도 있고 오예. 내일 빨간불 구경할 수도 있겠다. 내일 그냥 점상 가라.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과연 점상 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과거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8개월 동안 손실 중인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어때요? 많잖아요.
대량 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흔적. 바꿔 말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거래 속에 판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린 거잖아요. 바꿔 말해. 많은 사람이 손실 중인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를 한 방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리를 한 방에 뚫고 가기가 어려운 상태의 차트 값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뚫고 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즉 가에 보유 중인 사람은 제발 내 본전 와다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전 또는 수익으로 전환되면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정말로 본전 내지는 수익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면 매도를 누를 수 있다 없다? 못 누른다. 왜? 왜 못 누를까요? 내가 8개월을 손실 중이었는데 에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한 10%만 먹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다시 10% 수익이었지만 5% 쪼그라들 때는 아까 10% 수익 때 팔고 좀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본전 손실 전환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사람도 매도를 누르게 되고요. 이 사람도 매도를 누르게 되고요. 여기 했었던 사람들도 매도하고 싶게 되고요. 이날 했었던 사람들도 매도를 하고 싶게 됩니다. 바꿔 말해 이 직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도를 누르고 싶은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생하는 가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고생을 심하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라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래량. 그 가격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라, 거래량을 보니 대량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네. 그런데 차트의 여건을 보니 이 사람도 팔고 싶을 거고 저 사람도 팔고 싶을 거고 저 사람도 팔고 싶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은 상태일 테니까 여기는 대단히 어려운 자리겠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다시 왔을까? 이제 뭐가 느껴집니까? 이게 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순간이 뭐예요? 어라? 끼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시 왔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여기서 줬던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본전과 수익과 손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본전과 수익과 손실을 줬는데 또다시 거기서 수익과 본전과 손실을 준다? 뭔가 하고 있구나. 뭔가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거위파예요. 거래량, 위치, 파동을 이용해 사람들의 물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거위파입니다. 해당 종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곳은 바로 가입니다. 그곳이 뛰어넘기 힘든 곳이라는 증거는 라 그리고 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라. 그곳이 뛰어넘기 힘든 곳이구나. 그곳이 뛰어넘기 힘든 곳이겠지. 됐죠? 나의 거래량을 보면 바의 거래량 때문에 키높이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와 같은 곳에서 일어난 나의 거래량은 눈속임에 의해 작은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대량 거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래량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변에 비해서 거래가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대량 거래였어요. 그런데 저 대량 거래 역시 얘와 얘 때문에 눌려서 작아 보일 뿐인데요. 얘네를 지우고 보면 가장 키높이가 높은 대량 거래입니다. 가를 거쳐 하락한 주식은 다에서 반등을 한 차례 모색을 했었고 앞서 표에서 살펴봤던 투자 심리 상태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의 자리를 한번 볼까요? 다의 자리 어디다? 앞서 살펴봤었던 나의 자리다. 어떤 자리예요? 9일 손실 기록, 1일 수익 기록. 하루 손실, 9일 손실 중 나의 상태. 어쩔 수 없이 보물지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다죠. 됐습니까? 손실 많이 보고 드디어 수익 나 손실이었던 기억이 너무 커. 나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불안한 상태. 수익이지만 불안한 상태.
이게 다라고요. 됐죠? 다의 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저 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수익을 보고 여전히 손실 중인 사람들은 쉽게 매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매도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바꿔 말해 우린 지금 거위파를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물량의 이동을 보고 있거든요. 이 물량과 이 물량과 이 물량들이 쉽게 이동하지 않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쉽게 이동이 됐다면 얘가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그리고 만약 쉽게 이동이 됐다면 얘가 내려갔다 한들 다시 올라와 있죠. 그런데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량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려가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량의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손실 중인 사람들은 쉽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방금 봤듯이 사실상 매도에 어떤 상태예요? 동참할 수 없는 상태.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사람들은 손실의 기억이 컸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다를 겪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손실을 많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욕구를 어떻게 건드려주면 돼요? 수익 보여주고요. 점점 수익이 깎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눌러요. 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거위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도할 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끼, 즉 매수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러 가에 해당하는 곳에 라라는 캔들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캔들이 있었죠. 이렇게 메롱 하는 캔들 보여드릴게요. 메롱 8개월 만에 온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잘 기억하세요.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았어, 이제 가자, 와, 나 10%만 제발, 나 8개월 동안 손실 중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8개월을 기다렸다, 나 너한테 좀 먹어야겠다 라는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상태예요. 그 복수심을 뒤로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라는 가를 테스트하는 목적이고 전일 대량 거래를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 수익 실현을 하는 뿐입니다. 이렇게 생긴 유해가 그동안의 시간들이 있었고 여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나 그동안 뭐 한 거 난 팔로 온 건데 너희하고 상관없이. 왜? 저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한번 보여주는 척을 해야죠. 그리고 하락하면 이제 여기가 나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었던 기억이 크죠? 수익 하루 봤죠? 다시 손실 전화. 아씨, 나 번호는 팔아야지. 다시 강렬해지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 다를 보여주면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가해 집단이 물량을 꽉 걸어 잠그고 있으니 라에서는 대략 6에서 7개월 투자했던 사람들의 매도 표적지가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매도 표적지가 되는 자리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왜 다시 라가 존재하는 곳을 지금의 요 자리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눈에 탁 찍어 놓으세요. 이 장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왜 다시 그 자리에 왔을까요? 그 가격을 왜 왔을까요? 그것은 가의 장소이고 즉 라의 자리를 거쳤고 다시 여기로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이 가격을 어떻게 해야 올 수 있을까요? 이 가격을 올려면요,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했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나의 과정을 거쳤는데 거길 다시 왔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불순한 대량거래 바라는 것이 존재했었는데 주가의 자리가
가와 라보다 낮아도 거래량의 키높이는 더 큽니다. 자,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거래량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가격은 낮은데 거래는 엄청 크네.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많았네.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었네. 그리고 이 자리를 왔네.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시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뭔가가 이루어졌구나. 지금의 가격을 만들기 전에 뭔가가 이루어졌구나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거래량, 즉 불순한 상태를 만들어서 위, 가격, 즉 위치로서 사람들에게 본전 줄까, 손실 줄까, 말가를 보여주고 파동으로서 사람들에게 가와 나와 다의 계좌 상태를 만들어 사람들의 매도 욕구가 강해지도록 만드는 거다. 이게 거위파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주제는요. 급등하는 종목들 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위파라는 거래량 위치 파동을 이용해서 어떻게 파동을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그 파동을 그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최나인의 주식을 노란 톡방에 입장하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QR코드 통해서 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나인의 주식을 최나인 원장이었습니다.